네, 현재 2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시장의 낙폭은 조금은 커졌습니다. 코스피 역시 0.8%까지 밀려나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 계속 저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양 증시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현 구간에서는 0.21% 약반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지 시장의 힘을 잃고 있는 그 이슈 다뤄보도록 하죠.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500선을 버텨줄 줄 알았던 코스피가 다시 또 그 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시장 오전 오후장의 변화의 흐름을 좀 보자면 어떤 흐름이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워낙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에 영향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르는 종목,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높은 금융주라든지 지금 오늘 삼성 화재까지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네이버의 반등에 따라서 일부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아니면 밸류업 관련된 지주 환원 정책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는 미국의 이제 칩스법 제가 볼 때 생각보다 큰 영향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모멘텀 자체 하나로 그냥 사실은 좀 피해, 트럼프 정책 피해로 지금 엮이면서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도 버텨주는 테마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남북 경협주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보다 더 최근 시장이 선택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AI 하드웨어가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의료 AI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AI 소프트웨어로 번져나가고 있어서 현 구간에서 동참해봐도 괜찮을지 알아보겠고요. 저평가 대명사로 불렸던 통신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키워드를 찾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올랐습니다. 증권가 후평까지 따르고 있는 통신주까지 알아볼게요. 먼저 소프트웨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폴라리스 AI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도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1,400원에서 움직입니다. 비트나인은 25.51% 크게 올라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16.7%가량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 덕일까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AI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요. 백악관에 AI 차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AI 차르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번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신설되는 직책으로 보여집니다. AI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겠죠. 연방정부 정책과 정보 활용 등을 조정하는 역할로 지금 이 미국에서 AI 분야의 그 선두주자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에 집중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입김에는 머스크의 입김이 압박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을 보면요.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 혹은 AI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속내가 보여집니다. 드론? 지금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바꿔라고 하면서 어제부터 방산주들은 하락하고 드론 테마주들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업무 역시도 이제 인간이 아닌 컴퓨터로 대체해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자율주행도 이 안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의료 AI까지 언급을 최근에 했습니다. 의사한테 진료받지 말고 AI 의료 한번 진단받아보는 거 어떻습니까? 라는 트위터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도 벌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 업체들의 이 서비스 나우라던가 SAP의 매출이 최근에 증가하면서 미증시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지금 미증시에서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서비스 나우의 경우에는 구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 싹 다 AI로 바꾸자. 그래서 그 선두에 있을 AI 차르를 임명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이러다가 우리 자리도 다른 AI로 바뀔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 AI로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산업을 좀 미리 후보를 골라보자면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초기 AI 같은 경우는 아직 AGI가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처럼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창작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 단계까지는 못 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추론을 하긴 하지만 일단 이제 학습한 내용 안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외에 보면 이제 초기 AI 산업은 우리가 이제 전에부터 AI는 우리가 지금 부각된 지 한 2년 정도 됐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빅데이터 학습을 하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급격히 이번에 이제 한 2, 3년 동안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패턴이 있는 모든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학습을 해서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면 사실 다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직업이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이제 신입 변호사들이라든지 뭐 초기 의사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거 대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법률 서비스가 가장 타격이 크지 않겠나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전쟁이 이제 한 두 군데서 크게 있다 보니까 국방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이제 결국엔 그쪽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는 여전히 이제 뭐 패턴이 여전히 있는 제조업 관련돼서는 무조건 이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물류도 마찬가지죠.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 확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전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작물이랑 뭐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육체 노동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로봇가 못하는 것들 이런 네. 거 정도가 아마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큰 그림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둘씩 일자리를 잠식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공무원들 많이 줄이겠다 이건데 머스크가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 이제 보고서 써서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머스크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은 막 흔들리지만 머스크는 그 뭐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제한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옆에서 입김 불어넣고 있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말씀해주신 뭐 팔란티어라던가 서비스나우라던가 지금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종목을 국내 증시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다른 분께 드렸을 때 우리는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서 제2의 팔란티어를 국내 증시에서 찾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보면요. 지금 열광적으로 제2의 팔란티어라든가 서비스나우를 찾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좀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혹은 그 후발주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국내 기업도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가 AI 기반 워크플로우 기업인데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기업들이 일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고 네.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회사고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 근데 팔란티어는 주로 이제 정부나 CIA랑 뭐 국방부 이쪽으로 납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기업이다. 2006년부터 거래를 해왔으니까 팔란티어 창업자도 그 일론 머스크랑 같이 페이팔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보면 여전히 AI 데이터 분석해서 알려주고 하는 건데 이런 깔아주는 건데 팔란티어는 아마 코난 테크놀로지랑 어느 정도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AI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뭐 더존 비존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굳이 찾자면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는 우리나라랑 지금 좀 딱 뭐 맞는 기업은 좀 찾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기업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이제 솔트룩스가 이제 B2B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보면 나름 똑같은 기업은 없지만 비슷하게 지금 꾸준히 잘 해오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미국발 이슈 때문에 주목받아서 최근에는 좀 잊혀졌다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다. 수급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조정이 한번 나오더라도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쪽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드웨어단보다는 지금 소프트웨어단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를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데요.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소프트웨어주들은 못 갈 거다. 왜?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마저 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테마를 단순히 뉴스로 보고 가볍게 움직여주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실적까지 받쳐주는, 예를 들어서 뭐 더존비존이라던가 엠로도 실적이 괜찮잖아요. 네. 근데 그와 달리 오늘 강하게 오르는 이스트소프트는 이번 3분기 역시나 32억의 손실을, 영업 손실을 봤던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실적 믿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 시장이 선택한 가벼운 픽을 선택할까요? 그 지금 이쪽 관련된 종목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좀 관계가 되어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폴라리스 AI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본인들의 이제 자체 플랫폼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기존에 클라우드 사업을 했던 종목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이버 그런 기업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일단 AI 기능을 집어넣어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더존비전도 회계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했던 회사인데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객사에게 여기다가 AI 기능을 더 붙이면 훨씬 더 구독료를 올리면서 가기가 편하겠죠. 네. 새로운 데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들한테 세일즈를 하기 편하다고 보면 더존비전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더존비전, 그러니까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잘했던 쪽은 잘 벌면서 플러스 알파, 네이버나 더존비전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코난이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스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은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안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R&D 비용이 꾸준히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에 지금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거기도 PER 계산하면 말도 안 되는 배수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미래를 보고 지금 주가를 좀 땡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베팅, 전형적인 이제 성장주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고를 때 AI 관련된 R&D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이라든지 B2B라든지 뭐 B2C 쪽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냐면 대부분 B2B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B2C랑 B2G랑 그다음에 정부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정부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일반 기업들 이런 것들 이쪽으로 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느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 그럼 솔트룩스입니까? 지금 솔트룩스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네. 최근에 한 나흘 정도 급격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조금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업용 LLM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오픈 AI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게 연간으로 아마 1억 5천 가까이 됩니다. 사용료가. 네, 솔트룩스가 이제 만든 LLM, 이제 SLL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은 오히려 한 5천만 원 정도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 누가 쓰겠냐, 오픈 AI 거 쓰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또 영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사용자 적합도에서는 솔트룩스가 더 좋은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지금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도 솔트룩스를 갖다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어제 이스트소프트를 들어가려다 실적 때문에 더존으로 갔더니 이스트만 날아가네요라고 하셨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오늘은 타이밍이 아니지만 더존비존 실적 보고 투자하신 거니까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이 될까요? 일단 안정감이 더 있죠. 왜냐하면 더존은 지금 기존에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네. R&D에 더 연구 투자할 여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풀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스트소프트는 안 볼 거고요. 아마 더존비전을 사겠죠. 예, 그렇게 보면 좀 긴 흐름으로 보면 더존비전이 생각보다 성과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딸기우유님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요. 워낙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통신으로 한번 가볼게요. 통신주들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뭐 최근 3년 새 최고가 혹은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보시죠. 현재 KT는 4.29% 강세를, SK텔레콤은 4.63% 강세를, LG유플러스도 2%대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신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때 경기 방어주라던가 뭐 배당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근 통신주들이 과감하게 오른 이유에는 그런 매력도 있겠지만 여기에 AI도 또 같이 붙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통신주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투자 포인트 1. 방어주로서 부가 우리가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건 알지만 쉽사리 사지는 않죠. 왜냐? 천천히 오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평가 해소,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강력한 주주 환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저평가 해소가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 성장성이 둔화되는 줄 알았더니 통신산업인데 AI를 통해서 성장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AI 통화 비서가 있겠죠.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체질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5G 이익 회수기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 영향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지금 이 AI 시대에 통신주들이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최근에 통신주들이 강한 배경이 그 AI도 한 몫을 혹시 곁들여졌나요? 그건 연초부터 네. SK텔레콤이나 이제 KT나 이쪽에서 이제 IR을 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 모아놓고 우리 좀 제발 통신 회사로 보지 말고 AI 기업으로 봐달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통신으로 봤죠. 예, 근데 이제 AI로 슬슬 보기 시작하고 있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지금 계속 꾸준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도 작년보다 한 2천억 이상 더 벌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1,500억 가까이 더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AI에 대한 매출 증가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래서 AI 주주환원책 배당 여기까지 이제 3콤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안 좋으니까 맞아요. 예, 기관들이나 또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그나마 캐시카우가 통신업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그 돈을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제가 차트를 보니 KT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통신사 3사 안에서 KT의 주가 상승폭이 좀 최근엔 가장 컸죠. 예. 일단 KT가 먼저 이제 AI 관련돼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거의 목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는 우리나라에서는 50% 이상 살 수가 없거든요. 50% 네. 미만으로만 사야 됩니다. 지금 49%까지 지분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룸이 비어 있는 쪽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인데 SK텔레콤이 좀 늦지막히 따라가고 있고 LG유플러스가 급격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LG유플러스 차트 보면 무슨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차트 보면 굉장히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엄청 올라온 것 같잖아요. 엄청 오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10,000원에서 12,000원 찍은 겁니다. 20%간 건데 이게 워낙 이게 차트가 옆으로 누워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네. 그래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 붙으시면 조금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LG 플러스가 좀 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장기로는 여전히 SK텔레콤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KT는 외국인들이 지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조금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탑픽은 SK텔레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중장기적으로 또 기대가 된다. 근데 저희가 앞서 그 투자 포인트로 이야기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대표적인 통신으로 봤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차가 자사주 소각 매입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는 거 보면 주주 환원이라는 카드가 더 이상 안 먹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현대차가 마침 밀렸기에 앞으로 주주 환원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요. 지금은 이제 주주환원 물론 이제 한 7천억 정도 이제 네. 매입 소각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아직 자사주 매입한다고 얘기했고 바로 소각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고요. 근데 뭐 궁극적으로 소각을 하겠지만 일단 규모 면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뭐 좀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3조 10조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워낙 큰 거보다가 작은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또 큰 게 미국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우려가 뭐 현지 공장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물량들은 수출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까지 붙으면 사실 마진율이 한 2%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각하고 뭐 하고 할 텐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다들 평가는 하는데 문제는 안 사준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뭐 지금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한번 도피처 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뭐 통신이 되어도 괜찮겠고요. 요즘 트렌드가 트럼프가 손을 안 댈 것만 같은 뭐 엔터라던가 통신도 그렇고요. 그런 쪽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불안한 시장 안에서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제2의 통신주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엔터가 가장 좀 강한 흐름을 보이죠. 오늘 JYP 엔터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했죠.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그 뒤로 이제 JYP 엔터가 이제 주를 이루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게 중국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국내 연예인들이 중국에 이제 진출할 수 있게 열어준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아직 더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붙으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사실 조정을 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최근에 반등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뭐 금융주가 될 수 있겠죠. 지금 KB금융이 이제 1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화재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연말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이 강한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연말에는 엔터, 금융, 통신 뭐 이 정도가 지금 뭐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건희 대표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